자, 얘는 1등급 컷이 88점입니다. 그리고 2등급 컷이 79점이고 3등급 컷이 70점입니다. 88, 79, 70. 자, 지문 한번 봅시다. 사이시옷이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 또는 형태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의 두 요소 가운데 표기하는 시옷을 말한다.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되어 사이시옷을 표기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러면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일 경우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왜냐면 고유어랑 고유어, 고유어랑 한자어, 한자어와 고유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은 경우에만 사이시옷을 표기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표기하는 애들이 여기 있지. 곡간, 새빵, 숫자, 착간, 퇴간, 횟수. 얘는 그냥 외워줘야 됩니다. 사이시옷 표기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표기하는 애들이 얘네들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합성어의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두 단어가 결합하여 발생하는 의문원적 현상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된다. 라고 해서 여기 지금 보면 조건이 첫째, 둘째, 셋째 세 가지가 나와 있지.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봅시다. 11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11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콧날을 보면 어떻게 된 거야? 코 플러스 날이지. 그러면 이게 지금 사이시옷 들어가고 난 뒤에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거지. 여기 뒤에는 니은은 원래 있던 애지. 그래서 니은 소리가 아니라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12번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해와 살이 결합한 단어의 표기는 여기 들어갈 말은 뭐 얘가 다 뭐야? 둘 다 어근 플러스 어근이니까 여기 들어갈 말은 합성어가 들어가야 되지. 합성어. 그 다음 해와 님이라고 했는데 얘는 어근 플러스 접사지. 님은 접사입니다. 그러니까 니은에 들어가는 것은 파생어지. 파생어.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2번의 답은 2번. 그 다음 13번.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여긴 틀리면 안 되지.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자, 보면 기억은 뒤 음절의 초성자리에 놓인 의문이 바뀐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순행적. 얘는 역행적. 그래서 답을 나눠보면 답이 5번이 되는 거지. 지금 보면 먹물이랑 진념은 이게 이음으로 바뀌고 얘는 미음으로 바뀌게 되지. 앞에 있는 애가 바뀌고 그 다음에 얘는 중력, 칼날, 톱밥 이렇게 되니까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14번에 높임 표현 나왔는데 높임 표현의 종류에 따라서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이 있다. 주체 높임은 문장에서 주어를 높여주는 거고 객체 높임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여주는 거고 상대 높임은 내 얘기를 들어주는 대상을 높여주는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시오라고 돼 있지. 답은 2번입니다. B에서 아버지께라고 돼 있지. 객체 높임이지. 그 다음에 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아버지랑 아들이 대화하고 있지. 아버지한테 높이고 있지. 그러니까 대상이 같지.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다음 15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2번입니다. 어미를과 딸을 보면 여기 어미를 이라고 되어 있고 디귿에서는 딸을이라고 되어 있지. 하나는 을이고 하나는 을이지. 그러니까 형태가 서로 동일하게 사용된 게 아니지.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다 맞춰봅시다. 우선 이렇게
문학 문제가 나오면 문제를 통해서 지문의 내용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걸 찾아보라고 했지. 그래서 26번을 좀 봅시다. 26번. 가 작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자, 보기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작품이 인간 존재의 본질적 운명을 분수의 속성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상승과 추락, 분수라고 하는 게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떨어지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기 극복과 좌절에 대해 이야기한다. 화자는 분수를 자신의 상호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초월 의지를 지닌 존재로 인식하며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전을 지속하는 모습을 도전을 지속하지만 결국은 다시 아래로 떨어지지. 그래서 돌고 도는 거니까 순환성의 이미지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자,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우선 파악한 후에 위에서 좀 봅시다. 발돋움하는 너의 자세는 지금 분수를 가지고 너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것은 의인법입니다. 의인법. 표현사의 기법은 의인법입니다. 발돋움하는 너의 자세는 왜 이렇게 두 쪽으로 갈라서 떨어져야 하는가 라고 하면서 지금 위로 올라가지만 결국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계속 자기가 이상세계를 추구하지만 결국은 현실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간의 모습을 분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림을 하여 뭐에 대한 그리움이 이상세계에 대한 그리움이야? 왜 너는 이렇게 산산이 붙어져서 흩어져야 하는가? 이상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부서져서 흩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지. 모든 것을 바치고도 왜 나중에는 이 찢어지는 아픔만을 가져야 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찢어지는 아픔이라고 하는 것도 이상세계에 도달하지 못한 좌절감이겠지. 네가 내 스스로에 보내는 이별의 이 안타까운 눈짓만을 가져야 하는가? 이별의 안타까운 눈짓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다 이상세계에 도달하지 못한 좌절감입니다. 왜 너는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는 존재를 얘기해. 이상세계를 추구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면 되잖아. 왜 너는 그렇게 하지 않니? 떨어져서 부서진 무수한 내가 왜 이런 선연한 무지개로, 여기서 선연한 무지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지개는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상을 추구하는 아름다운 삶이라고 볼 수 있겠지. 다시 솟아야만 하는가 라고 하면서 이상세계에 대한 추구, 그리움과 좌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 봅시다. 잘 빚어진 찻잔을 들여다본다. 수없이 금이 가 있다. 마르면서 굳어지면서 스스로 제사를 조금씩 벌려 그 사이 뜨거운 불김을 불어 넣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추측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뜨거운 불김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찻잔으로서는 겪어야 되는 어떤 고난과 시련을 얘기하겠지. 얽히고 설킨 그 틈 사이에 바람이 드나들고 비로소 찻잔은 그 숨결로 살아있어. 그 실금 때문에 바람이 드나들고 그 숨결이 살아있다라고 했으니까 실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얘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거지. 실금 자체가. 비로소 찻잔은 그 숨결로 살아있어. 틈 사이들이 실뿌리처럼 찻잔의 형상을 붙잡고 있는 개다. 개다라고 돼 있지. 이건 지금 뭐 하는 거야? 추측하고 있는 겁니다. 추측. 그래서 얘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이에 있는 실뿌리다.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틈 사이가 고울수록 깨어져도 찻잔은 나를 세우지 않는다. 틈 사이가 곱다라는 것을 인간의 삶으로 이제 대입을 해본다면 인간관계가 원만할수록 찻잔은 나를 세우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 대립하지 않는다라는 거겠지. 미리 제 몸에 새겨놓은 돌아갈 길. 여기서 말하는 돌아갈 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작은 틈 사이를 의미하는 거지. 같은 말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작은 틈 사이가 찬물을 새지 않게 한다. 틈이 생겼는데 오히려 물을 새지 않게 한다라는 것은 상황적으로 말이 되지 않지? 역설로 볼 수 있겠지. 잘 지어진 콘크리트 벽돌, 건물 벽도 양생되면서, 양생이라고 하는 게 콘크리트가 마를 때 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 몸에 수없는 실핏줄을 긋는다. 그 미세한 틈 사이가 이게 차가운 눈바람과 비를 막아준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미세한 틈 사이는 꼭 필요한 거라는 것이. 진동과 충격을 견디는 힘이 거기서 나온단다. 끊임없이 서로의 중심에 다가서지만, 자, 인간관계로 본다면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벌어진 틈 사이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틈 사이 때문에 가슴 태우던 그대와 나, 지금 외부 사물에서 인간관계로 여기서부터 인식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인식의 전환. 그대와 나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 틈 사이까지가 하나였음을 알겠구나. 알겠구나 영탄법입니다. 깨달음 영탄법. 하나 되어 깊어진다는 것은 수많은 실금의 틈 사이를 허용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 되어 깊어진다는 것은 인간 사이에 살아가는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우정을 나누는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친밀한 인간관계가 되려면 수많은 실금의 틈 사이를 허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내 노여움의 불길과 내 슬픔의 눈물이 스며들 수 있게. 내 노여움의 불길과 내 슬픔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다양한 감정이겠지. 다양한 감정이 스며들 수 있게 서로의 속살에 실뿔이 깊숙이 내리는 것일지도 모를 일이다. 즉 인간관계에서는 반드시 틈과 사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인간관계가 오래되려면 너무 가까이 지내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지. 자, 그러면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돼 있는데 답은 1번입니다. 특정 시어를 반복하고 있다 했는데 어떤 시어를 반복하고 있냐면, 자, 가에서 보면 발돋움 반복하고 있지.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로 너 반복하고 있지. 그리고 나에서도 뭘 반복하고 있어? 틈 사이 계속 반복하고 있지. 틈 사이.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26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26번의 답은 2번입니다. 그리움으로 하여 산산이 부서서 흩어지는 것은 좌절하는 거라고 얘기했지. 좌절. 이상세계에 도달하지 못한 좌절. 자, 그 다음에 27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답은 4번입니다. 틈 사이가 진동과 충격을 견딘 힘의 근원이 되도 여기까지는 맞는데, 인간관계의 틈 사이는 슬픔과 눈물이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거, 슬픔과 눈물을 만들 수 있는 근원이 될 수 있다고 말이 안 되지. 인간관계 사이의 틈 사이는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거지.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좀 봅시다. 정소전은 양경의 계략으로 전쟁에 나가게 된 정원수를 그리워하며, 여기서 정원수는 남자친구가 아니라 아버지지. 아버지, 부친입니다. 부친, 아버지. 정원수를 그리워하며 힘든 나날을 보낸다. 이때 민가를 자맹했던 태자가 우연히 정소조를 보게 되고 그녀의 아름다움과 기상에 반하여 그녀를 아내로 삼겠다고 결심한다. 정소저, 10이라고 하면 여종을 얘기합니다. 여종을 데리고 관음사로 행하거늘 태자 또한 여자 옷으로 갈아입고 10이 그 여종을 데리고 이날 관음사로 찾아가니 모든 스님이 합정하며, 소저는 누구 집 행차이온데 알지 못하겠사거니와 이런 누지에 왕림하셨습니까? 누지라고 하는 것은 누추한 곳이란 뜻입니다. 누추한 곳에 오게 되셨습니까? 했더니 여종이 대답하기를 주상공댁에 있는 소저인데
여기서 지금 주상공댁에 있는 소조는 거짓말하는 거지. 이 태자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부친께서 임주로 가셔 안위를 위하여 발언하고자 왔습니다. 하니 노승이 말하기를 정상노댁 소조도 부친의 안위를 위하여 왔는데 소조와 같은 딱한 사정이 있습니다. 하니 주소저가 짐짓 탄식하여 말하기를 거짓말로 탄식하는 거야. 알면서도 그 소조의 정도가 나와 같도다 하니 슬퍼하니 노승이 위로하기를 주소저와 정소조 다 같이 발언코잘 왔다니 함께 발언함이 좋겠습니다. 하고 정소조를 보고 주소조의 사연을 설명하고 서로 생면함을 간청하니 정소조 듣고 말하기를 세상에 또한 나와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같은 처지라는 거지. 뭐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그렇지. 동병상련이지. 동변상련. 하며 나도 딱한 사정을 듣고 서로 보고 싶은 슬픈 마음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하니 노승이 반기며 주소조의 사연도 같으니 지성으로 발언하여 소원을 이루소서 하고 즉시 불전에 나아가 분영하고 주소조를 청하여 각각 시비를 데리고 좌정하였다. 잠시 후 주소조 눈을 들어 정소조를 살펴보니 탁월한 풍취와 늠름한 기상이 사람의 정신을 놀라게 하였다. 주소저가 이르기를 노승의 말씀을 들으니 낭자의 심정이 나와 같습니다. 부친이 전장에 가셔서 소식이 적주하였기로 슬픈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불전에 발언하여 부친을 위로하고자 왔습니다. 하니 정소자가 탄식하여 말하기를 제 팔자가 기구하여 10살 되기 전에 모친과 헤어지고 부친만 바라고 지냈더니 학명이라고 하는 거 밑에 뜻 나와있지? 윗사람에게서 받은 명이 지중하여 전장에 가시고 전쟁터로 가시고 몸이 의지할 곳이 없어서 자 의지할 곳이 없다라는 것은 사고 묻힌 혈혈단신이라고 하지. 불전의 지성으로 발언하여 부친께서 입정하여 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 하고 서로 슬픈 정의를 위로하였다. 주소저 같이 앉으며 소저 옥수를 잡고 만난 정의를 설하는 듯하여 정소조 조금도 싫어하는 거동이 없었다. 둘 다 같은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이러으로 황혼이 되어 욕탕에 목욕하고 불전에 나가 빌기를 분명 정랑자와 내가 같은 짝이 되게 하시려거든. 이 금전이 방중에 내려오소서 하면서 점을 치고 있어. 하며 돈을 던지니 빈 공중에 솟았다가 방 가운데로 떨어졌다. 주소자가 심통이 여겨 또 금전을 잡고 축원하여 말하기를 황상께서 나 결혼할 사람을 양경의 딸로 이미 간택을 했다. 만일 양씨를 태할 수 없으며 물릴 수 없으면 금전이 스스로 방 밖에 내려지게 하소서 하고 던지니까 문 밖에 내려지는지라. 주소조 신기하게 여기던 차 정소조 또한 다가와 금전을 던지며 축원하기를 부친께서 전쟁에 나가 성공하고 쉽게 돌아오시거든 금전이 방중에 내려오소서 하고선 또 얘도 점을 치지 하고 금전을 던지니 이 금전이 방문 밖으로 내려가는지라. 또다시 축원하고 재배하며 독촉하기를 독축이라고 하는 것은 축문을 읽어 내려간다는 뜻이야. 이 몸이 비록 여자여나 어릴 때부터 병서를 공부하였으니 부친을 위로하려 전장에 나아가서 선전하시려거든. 선전이라고 하는 것은 뜻 나와있지. 힘을 다해서 다 싸우려거든. 금전이 방중에 내려지셔서 하고 금전을 던지니 금전이 높이 올랐다가 방중에 내려오는지라. 소저가 기뻐하며 독축하기를 이후로는 다시 험한 일이 없고 심중이 먹은 마음대로 되게 하시려거든. 금전이 방중에 떨어지셔서 하고 던지니 금전이 다시 방중에 떨어지는지라. 소저가 일희일비라고 하는 것도 사자성어지. 한편으론 기뻐하고 한편으로 슬퍼하며 물러나오니 주소저가 이르기를 동전축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륭이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주소저가 다시 위로하며 이는 다 팔자이니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자, 여기 보면 다 팔자라고 얘기했으니까 운명론적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운명론적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다.
우리 피치 함께하였으니 대강 말씀을 통하여 되었거늘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들어보니 부친께서는 말리 전장에 가시고 단 한 몸 의지할 곳이 막연하오니 가련하고 애원하지 아니하겠습니까 하고 서로 위로했더니 한 노승이 마침 들어오시며 말하기를 정원수가 전쟁에서 패했다는 소식이 왔으니 이 난국이 큰 근심이다. 그 다음에 중략 뒤에 이때 정원수 정소재의 아버지지 여러 달 적진 중에 있어 목숨이 명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위태로운 처지니까 관련된 사자성어는 명제경각이지. 안남국 황제에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즐거워 이르기를 이제 이 사람 고향에 돌아가 우리 황상을 배웠고 조상 향화를 받들고 정녕 그리워하던, 그래서 조상 향화라고 하는 건 제사 지내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워하던 자식을 보겠구나 하는데 밖에 한 장수가 찾아와 원수를 기다리더라. 나오더니 소년이 대하여 앞에 와 제배라고 하는 거 2번 절하고 백건을 정원수, 백수라고 하는 거 흰머리입니다. 흰머리, 풍진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때문에 어지러운 상황을 풍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풍진의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소년에게 이르기를 소장이 매우 용렬하여 졸렬해서 대공을 이루지 못했다는 말은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또한 황상을 생각하니 어찌 한심치 아니하며 생전에 고향 돌아가지 못하고 이 땅의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었더니 천만으로 장군의 구조함을 입어 종명 남은 목숨을 보존하여 본국에 돌아가 부모와 자식을 상봉하게 하니 그 은혜를 어찌 만분의 1이나 갚겠습니까? 하며 양볼에 흐르는 눈물을 그치지 못하거늘 소저 그 말씀을 듣고 일이 일비하여 좌우를 물리치고 붙들고 대성통공하여 말하기를 여식 정문은 부친의 위급함을 듣고 잠깐 남자가 되어서 이번에 또 얘가 이제 남자 복장을 하는 거지. 남장 모티프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지. 그간에 그리던 부친 일시도 그냥 있을 수 없어 불추하나마 부친을 위로하고자 하였사오니 부친은 안심하옵소서 하고 소조도 눈물을 금치 못함이 그지없거니 정원수 그 말을 듣고 대경 질색하여 한참 말을 못하다가 정신이 진정하여 다시 보니 남자 의복으로 환역이라고 하는 것을 환복했다는 뜻이야. 바꿨으니 얼굴이 분명한지라. 자, 그러면 답을 맞춰봅시다. 33번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답 4번입니다.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서 처한 상황이 드러내고 있지. 34번에 적절한 것은 답이 4번입니다. 그 다음에 35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2번이지. 인물이 꺼리는 일을 틀렸지. 그 다음에 36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답은 답은 3번입니다. 다 맞춰봅시다. 자, 문제에서 힌트를 얻을 만한 게 지금 이 45번이지. 문학작품에서 바다는 다양한 의미를 지닌 공간으로 나타난다. 가의 바다는 화자가 직접 체험하는 공간으로 가의 상황이 어떻다? 예상치 못한 조난을 당한 화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구나 라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나의 바다는 글쓴이가 상상하는 공간이자 자유롭고 생명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이를 통해 글쓴이는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꿈을 꾸게 된다. 자, 각각 소재가 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자, 그리고 가의 제목을 좀 보면 표해가라고 돼 있지, 그치? 해자가 바다의 자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바다의 표류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른 노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바다의 표류한 경험이다. 자, 한번 봅시다. 도연이 취한 후에 선판을 치며 즐기더니, 지금 선판이라고 하는 건 배의 가판이지.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취했다, 술에 취했겠지, 그치? 뱃놀이 하고 있었는데 서북간 일진 광풍이라고 돼 있지. 광풍, 사나운 바람이 일어나니 태산 같은 높은 물결 하늘에 닿았구나. 갑작스럽게 기상이 악화된 상황입니다. 주중이라고 주자가 배 주자지. 배 안에 탄 사람들이 황망하며 조수할 길, 손쓸 길이 있을 소냐. 이거 무슨 법입니까? 서리법이지. 의문형으로 얘기하는 거.
날아다니는 새가 아니니 어찌 살기를 바랄 수가 있겠느냐. 밤은 점점 깊어가고 풍랑은 더욱 심해진다.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지? 설상가상의 상황입니다. 설상가상. 만경창파. 푸른 물결 일엽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 척의 작은 배가 끝없이 떠나가니 슬프다 무슨 죄로 하직 없는 이별인가 라고 하면서 본인이 이제 죽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이별인가 이런 거 영탄법입니다. 일생일사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일은 자고로 예사로되 예산일이지만 어복 속의 영장함은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장사 지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기 뱃속에 장사 지내는 것은 아니 원통하겠는가 이런 거 원통한가 이러다 영탄법이지. 부모 처자 우는 거좀 생각하면 목이 맨다. 죽기는 자분하나 뭐 죽는 것은 자기 분수나 어쩔 수 없지만 기갈 배고픔과 목마름은 무슨 일이냐. 명천이 감동하시어 맑은 하늘이 감동하셔서 대우를 내리심에 대우라고 하는 것은 큰 비를 얘기하는 거지. 큰 비가 내리심에 돛대 않고 우러러서 낙수 빗물을 얘기합니다. 비가 내렸으니까 빗물을 먹을 수 있었겠지. 가란 것은 목이 마른 것은 진정하나 입에서 성해가 난다라는 것은 한기를 느낀다는 뜻이야. 너무 춥다라는 거지. 한기를 느낀다. 밝으면 낮이런가 어두우면 밤이런가 문장 구조가 서로 같습니다.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대꾸법이지. 5, 6일 지낸 후에 원원이 멀리 바라보니 동남간 3대도가 은은히 솟아났다. 3대도라고 하는 것은 세 개의 큰 섬이 흐릿하게 보인다. 일본인가 짐작하여 선구를 보집하니 배에서 쓰는 기구를 수집하니 무슨 일로 바람 형세가 또다시 변하는가. 그 섬을 벗어나니 다시 못 볼 것 같다. 대양에 표탕하여 큰 바다에 헤매어 떠들며 물결에 부침하니 부침이라는 것은 물속에 잠겼다가 떠올랐다가 잠겼다가 떠올랐다 하는 것이. 하늘을 부르짖어 죽기만 바랐더니 선판을 치는 소리 귓가에 들리거늘 물결인가 의심하여 황급히 나가보니 자 넘는 일자라고 하는 것은 30cm입니다. 30cm가 넘는 검은 고기가 배 안으로 뛰어든다. 그러니까 먹을 게 생긴 거지. 생으로 토막 잘라 8인이 나눠 먹고 8명이 나눠 먹고 경각에 끊을 목숨 힘입어 보전하니 황천이 주신 것인가 하늘이 주신 것인가 해신 바다신의 도움인가. 이 고기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찌 살 수 있었겠느냐. 어느덧 10월이라 초사일 아침날에 큰 섬이 앞에 보이니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있겠느냐. 자연이 바람결에 섬 아래 닿았구나 라고 하면서 하늘의 도움으로 살게 된 것이. 지금 이렇게 하늘이 돕는다라는 것은 사자성어로 천우신조라고 합니다. 하늘이 돕고 신이 돕는다. 자, 그 다음 내용. 나는 책상 위에 지도를 펴놓았다. 수없는 산맥, 말할 수 없이 많은 바다, 호수, 낯선한 그 숲 어찌 산만을 좋다고 하겠고 어찌 바다만을 좋겠다고 하겠느냐. 산은 산의 기틀을 감추고 있어서 좋고 바다는 또한 바다대로 호탕해서 경솔이 뭐가 더 나은지 가릴 수가 없다. 그렇지만 날더러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뭘 선택하겠다? 바다를 선택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상의 웅장과 침묵과 수려함과 초연함도 좋다 하지만 저 바다의 방탕한 동요만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여기서 바다를 가지고 방탕한 동요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의인법이지. 그리고 하랴라고 했으니까 이건 서리법입니다. 서리법. 산이 아폴로라고 하며 우리들의 디오니소스는 바로 바다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눈을 감고 잠시 그 행복스러운 어족들의 여행을 머릿속에 그려본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부터 지금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류를 따라서 오늘은 진주의 촌락, 내일은 해초의 산림으로 흘러다니는 그 사치한 어족들. 그들에게는 천기예보도, 일기예보도, 트렁크도, 차표도, 여행권도 필요하지 않다. 때때로 사람의 그물에 걸려서 호텔의 식탁에 진열되는 것은 물론 어족의 여행 실패담이지만 그것은 결코 그들의 실수는 아니고 차라리 카인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얘기하지 인간의 악덕 때문이다. 나는 그들의 해저의 국경을 만들었다는 정열도
프랑코 정권이라고 돼 있는데 프랑코 정권이라고 하는 거는 독재 정권을 얘기하는 거지. 독재 정권을 승인했다는 방송도 들은 일이 없다. 그렇다 나는 동그란 선창에 기대어 흘수선으로 모여드는 어린 고기들의 청초와 활발을 끝없이 사랑할 것이다. 청초와 활발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들의 어떤 순수하고 생명력을 얘기하는 거지. 순수함과 생명력을 사랑할 것이다. 남쪽 바닷가 생각지도 못했던 써니룸에서 씹는 수박 맛은 얼마나 더 청신하겠느냐. 만약 제비같이 제잘거리기를 좋아하는 이국의 소녀를 만날지라도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서투르 외국말로 대담하게 대화하리라. 그래서 그가 구겨온 땅이 나보다 적으면 그때 나는 얼마나 자랑스러우랴. 서리법이지. 그렇지 않고 도리어 나보다 훨씬 많은 땅과 풍속을 보고 왔다고 하면 나는 진심으로 그를 경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상상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다. 나는 튜리스트 여행사 비로로 달려간다. 숱한 여행 안내를 받아가지고 뒤져본다. 이것도 다 상상입니다. 비록 직업일망정 사모는 오늘조차 퍽 다정한 친구라고 지녀본다란 말은 생각해본다, 상상해본다는 뜻입니다. 필경 정해지는 길은 말할 수 없이 겸손하게 짧다. 사무원의 책상 위나 서랍 속에 엿보이는 제일 먼 차표가 퍽 부럽다. 안내서에 붙은 1등 선실 그림을 하염없이 뒤적거린다. 그러나 나는 오늘 그 보스턴백과 그리고 단장을 기어코 사고 말겠다. 뭐뭐하고 말겠다는 의지적 태도입니다. 의지적 태도. 내일은 그 속에 두어발 내복과 잠옷과 세수기구, 세면도구지, 악의 꽃과 불란서 자전을 집어넣자. 자전은 사전입니다. 동서고금의 모든 집 속에서 오직 한 권을 고른다고 하면 나는 물론 이 책을 집을 것이다. 그러고는 짧은 바지에 노타이로 한 손에는 보스턴백을 들이우고 다른 한 손에는 단장이 계속 나오는데 단장은 짧은 지팡이란 뜻이야. 단장을 휘 내두르며 차표가 끝나는 데까지 갈 것이다. 모든 걱정은, 번뇌는, 울분은, 의무는 잠시 미정고라고 되어 있는데 미정고는 완성되지 않은 원고지. 원고들과 함께 먼지 낀 방 안에 묶어서 두고만 될 수 있으면 모든 괴로운 과거마저 잊어버리고 싶다. 행장은, 여행 차림은 가벼울수록 좋다. 나는 충고한다. 될 수만 있으면 제군의 배족은 심장을, 사상을, 파쟁을, 연애를 잠시라도 좋으니 바닷가에 해방해 놓으면 어떻겠냐고. 여행은 그것밖에 남은 것은 없다. 내가 뽑을 행복을 채우는 제비다. 그것마저 싱거워지면 그때에는 슈르리얼리스트의 그 말썽 맡은 설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슈르리얼리스트의 말썽 맡은 설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 현실주의와 비현실주의, 그 초현실주의의 대립 논쟁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뭐 뜻을 모른다 하더라도 지문 있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42번에 공통점을 고르시오. 답은 서리법이지. 43번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답은 2번입니다. 44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이 4번입니다. 45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이 3번입니다.